네, 오늘은 엔터 미디어 이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CJ 쪽이 특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인데요. 음.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스튜디오에서 제일 가까운 증권회사죠? 네. 유진이 3분 나가면 걸렸습니다. 바로 있어. 아 그래요? 여유롭게 와서 3분 한 걸렸습니다.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유진투자증권이 바로 옆에요. 너무 좋아요.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 네. 심각합니다. 지금 CJ 투자하신 분들 네. 난리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만 좋은 소리여서 죄송합니다. CJ ENM, CJ CGV 지금 난립니다. 일단 ENM 어떻게 된 겁니까 ENM? 근데 아니 왜 이제 이분한테 그래? 아니 ENM도 힘드시겠죠. 근데 참 우선 이제 ENM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사실 이번 2분기 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0원이라도 흑자 전환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ENM에 근데 왜냐하면 1분기가 진짜 바닥이라 생각을 했고 1분기보다 2분기는 그래도 업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2분기 때도 가장 큰 악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미국이에요. 미국에 우리가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를 너무 했잖아요. 비싸게 샀어. 얼마였죠? 9,300억에 인수를 했는데 네. 사실 그 회사가 그 정도의 가치 개인적으로는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비싸게 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회사죠? 피프트 시즌이? 대표적인 작품이 라라랜드 만든 제작사고요. 영- 엔데버 콘텐츠라는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3년. 영화 제작사예요? 영화 드라마 뭐 킬링 이브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아 라라랜드 만든대요. 네. 그리고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뭐 이런 영화들 좀 들어봄직한 영화들에 네. 만들었던 나름 유수의 제작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ENM의 실적이 계속 손실을 걷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배우랑 작가 파업 영향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난리라면서 거기. 꽤 커요. 꽤 파업이에요? 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올해 5월부터 파업을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이제 작가가 파업을 하면은 그래도 기존에 썼던 시나리오 변경 안 하고 이제 네. 촬영을 하면 되는데 네. 이번엔 배우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63년 만에 최초로 배우랑 작가가 동시에 파업한 왜 파업 왜 하는데요? 거기. 이제 뭐 AI나 이런 게 이제 나를 대체하고 내 생존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뭐 배우들은 뭐 딥페이크로 나 대신 출연시키면 내 생존권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뭐 아주 유명한 무슨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야 큰 상관 없겠지만 네. 뭐 단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뭐 군중샷 뭐 이렇게 이제 몹샷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형님 알바로 뭐 한 500불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찍어 놓고 요건 재활용이는? 네? 재활용? 이렇게 한번 찍어 놓고 이건 우리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게 뭐 본업도 아니고 그래 뭐 한번 500달러면 그래도 뭐 70만 원 되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 찍는데.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영화사들이 그거를 제작사들이 요걸로 그냥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처음에 잠깐은 한두 번은 이렇게 찍고 좋을 수 있으나 이제는 뭐 그냥 아예 그쪽 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그러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엔터 쪽에 대한 산업의 이해, 정프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체감을 못하는데 미국에서는 꽤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넷플릭스가 이번에 2분기 때 가입자를 600만 명을 늘렸습니다.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고무적인 성과예요. 그런데 외형은 2%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시외로 한 8, 9% 빠졌었던 게 실적은 그래도 가입자는 늘었지만 이 외형 자체가 작가 파업, 배우 파업으로 안 늘어나면 결국 수익성, 정해진 파이에서만 수익성만 키우는 거 아니냐, 시장 확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넷플릭스는 시간 외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 영향이 한국 제작사들은 우선은 뭐 크게 없겠죠.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제작사를 인수한 회사들의 경우는 생각보다 이 파업 영향이 꽤 크게 실적에는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M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 콘텐츠리 중앙도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를 인수했거든요. 여기는 신생 제작사고요. 한 1,300억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싸게 신생인데 인수했죠. 1,300억이나요?
그쵸. 그렇게 보면 다 사실 둘 다 비싸게 산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신생 제작사기 때문에 사실 작품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 위비라는 회사도 이제 분기에 그냥 숨만 쉬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씩 손실을 숨만 내고. 쉬어도 예, 왜냐면 미국은 고정비가 많이 발생해요. 한국은요,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성실하신 분들인 게 이렇게 작가 미팅을 하잖아요. 그럼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뭐 저희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도 비용을 안 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작업을 한다 해도 안 한다 해도 돈을 줘야 돼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파일럿 에피소드가 인기가 많으면 시즌제로 이어지기 네네네. 때문에 또 제작비도 높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높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표현을 숨만 쉬어도라고 했지 그냥 고정비 자체를 줄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인수하고 나서 2021년 7월에 인수했거든요. 인수하고 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실적이 흑자가 났습니다. 작품을 납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3분기에 나가야 되는데 파업 영향 때문에 땡겨서 인식을 해서 같은 업황이지만 콘텐츠리 중앙은 2분기에 흑자를 냈고 ENM은 이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ENM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제작사도 뭐 이제 걱정인데 더 큰 걱정은 사실 티빙이에요. 티빙. 네. 저는 이제 티빙을 구독하고 있기는 한데 티빙이 1분기 때 거의 4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내고 2분기 때 이제 줄어들 줄 알았죠. 2분기 때 개선하겠다 했으니 그런데 거의 480억 가까이 또 영업 손실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으로 1, 2분기만 거의 900억 가까이 손실을 낸 상황인지라 이게 티빙은 수익성을-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우선은 가입자는 늘고는 있는데 네. 그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그 드라마들이 꽤 제작비가 크고요. 아, 비싸서. 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들어가면 당연히 상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비싼 드라마일수록 상각비가 또 큰데 이번 2분기 때 손실이 났던 이유는 1분기 때 좀 큰 작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일랜드라든지 네. 그러니까 좀 비싼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들이 상각을 이제 최소 6개월을 하기 때문에 1분기 때 방영이 했는데 상각에 대한 부담이 2분기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작품에 연속으로. 대한 상각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엔터 쪽을 뭐 예를 들면은 이 천억짜리 작품을 드라마를 찍었어요. 네. 그 뭐에서 상각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제작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은 네. 이 100억에 대해서 이 작품 하나가 얼마나 콘텐츠가 뭐 만년, 100년, 뭐 100년 만년 이렇게 흥행하는 갈 건 수는 아니잖아요. 없죠. 네네. 그러니까 흥행 콘텐츠 소비 주기를 따져서 이 제작비를 우리가 그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게 일부가 있고 무형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R&D를 내가 이게 성공할 것 같다 하면은 다 그냥 이제 자산 처리하고 아닐 것 같다면 비용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무형 자산으로 잡아놓은 그 작품 제작비를 일정 기간 동안 상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제작비가 네. 보통 실제로 제작비를 썼는데 네. 이걸 네, 이제 우선은 비용 상각- 처리를 그쵸. 안 하고 자산으로, 자산 처리를 네.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걸 R&D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계속 놔두면은 회계가 보수성을 맞아요, 보수의 맞아요. 원칙을 못 지키니까 그걸 기간별로 안분해서 상각을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억을 맞습니다. 썼는데 그 100억을 그냥 비용 썼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이제 어쨌든 무형자산. 네, 자산이라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깎이는군요. 어쨌든 네, 어쨌든 비용인 거는 맞잖아요. 컨텐츠가 뭐 10년, 네. 20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잘 체감은 못하는데 요새 나오는 드라마들이 나름 회당 10억 이상 하는 작품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한 배우들 나온다 하면 15억, 20억 나름 비싼 해당 거. 네. 제작비가 네, 꽤 비싸요. 그냥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주말에 그냥 어머니들 보는 드라마 그런 것도 지금 거의 6, 7억 하거든요. 회당 제작비가. 그러니까 제작비가 이렇게 큰 게 보통은 3, 400억짜리가 드라마 한 편당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작사들이 한 편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토일 드라마. 그럼 300억짜리를 3개를 돌리면 거의 1000억 가까이를 어떻게 부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아두고 이거를 이제 소비 주기를 보통은 이제 OTT 플랫폼에 동시 납품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상각을 하게 되고요. 네. 방영 이후에 동시 납품을 안 할 경우엔 1년 반 동안 상각을 합니다. 정액 상각을 하게 돼서 자산으로 일부를 잡아놓고 이게 이제 방영이 끝나면서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사들의 실적이 잘 나온다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앞에 잡아놨던 작품의 상각이 비용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작비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군요. 글로벌 네. OTT 많이 올랐죠. 들어오면서. 그쵸. 이제 배우들 몸값도 비싸졌고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돈이 그래도 한국 제작사들보단 있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네 퀄리티만 뽑아 이런 네네.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그쵸. 제가 예. 주말에 이제 또 집에서 드라마를 좀 봤는데 그날하고 어제 밤을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있어요. 있죠. 와. 이병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주도. 응. 그 김혜자 씨하고 우는 장면이 그게 완전 그 압권이었지. 저도 오열했어요. 너무 김혜자 슬프던데. 씨랑 울어요? 김혜자가 엄마로 나오잖아. 네. 김혜자 씨가. 네. 근데 그까지 안 이병헌이 봤구나. 불효자예요. 김혜자 씨가 예,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10화인가 정도 봤는데 뭐 배우들이 뭐 차승원 뭐 신민아 뭐 등등 해갖고 정말 와 이분들이 어떻게 한 드라마에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제작비를 그러니? 썼을 것 같더라고요. 네, 다 그게 제주도에서 찍고. 맞습니다. 네. 20부작이긴 한데요. 거의 400억 넘게 들어간 제작. 하나 20억씩. 예, 아니 배우들도 비싸기도 하고 이제 로케,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촬영한데도 또 경비도 많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ENM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뭐 다른 부분 이제 최근에 7월 10일에 제로베이스 원이라는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했거든요. ENM 소속입니다. 보이즈 플래닛. 아 이번에 오디션. 데뷔한 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현대에서 최근에 네. 태풍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제 그게 소녀들이 그거예요? 네, 줄 엄청 서 있었잖아요. 아. 그 팝업 스토어 그게 제로베이스 원이라는 아. 그룹. 데뷔인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한 달 됐는데요. 오디션 기반으로 데뷔를 했고요. 아. 사실 시청률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요새 뭐 누가 TV를 보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보고 투표도 했지만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 이걸 밝혀도 되겠죠? 그럼요. 데뷔했으니까. 네. 그 성한빈이라는 아. 친구가 한국인인데요. 원래 이분이 1등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국 언니들이 힘을 빡 써서 이제 장하오라는 중국 멤버가 1등으로 센터로 데뷔했습니다. 근데 아, 그럼 저 1등 저 투표하면 그 친구가 센터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왜냐면 투표 기반 옛날에 프로듀스 101 같은 와. 건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제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오. 이 오디션에서 데뷔한 그 한 달밖에 안 된 보이그룹인데요. 초동 판매가 182만 장이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요새 누가 데뷔하자마자 180만 장을 팔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매출이 높습니까, 그거는? 사실 국가별 비중은 알려주질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냥 한중일 팬들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중국 팬들은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앨범 구매를 많이 합니다. 이제 돈도 많고. 일본은 이제 콘서트 많이 가죠. 그래서 MD 매출이 높아요. 네. 일본은 MD를 많이 사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또 저희가 성실하잖아요. 스트리밍을 많이 합니다. 음원. 그래서 음원 쪽에 아주 강자고요. 효율적인 소비를 하시는구나. 네, 아주 가심비죠. 그래서 이제 팬들 특성이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 때문은 아니겠으나 제로베이스원이라는 그룹에 중국인 멤버가 2명이 있고 심지어 1명은 센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앨범 판매량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그 태풍 왔는데도 줄이 그렇게 긴 거를 보고 아 정말 팬덤이 참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ENM은 이 제로베이스원이 정말 음악 실적을 끌고 갈 만한 가장 중요한 난 모멘텀입니다. 그저 유튜브 빵빵인 줄 알았어 계속. 빵빵이도 되게 빵빵이 인기 많. 계속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빵빵이 대단하다. 내가 그 중간에 바뀌었구나. 아.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유튜브 빵빵이 그래서 내가 사람도 이렇게 좀 해주지 그. 빵빵이도 뭐 인기 많죠. 그쵸 많죠. 근데 제로베이스원이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막 네. 요즘엔 엔터사들을 보면 많이 널리 알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에 돈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 하기야 제로베이스 원 내가 그 10번 본들 내가 뭐 굿즈를 사겠나 그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충성도 높은 열혈 팬들을 100명 모으는 게 낫지. 그냥 뭐 여기저기 다 인기 있는 한 뭐 10,000명 팬 있는 이런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엔터사들이 그걸 이제 코어 팬이라고 하거든요. 라이트 팬덤에서 이제 그런 게 코어 있어요. 팬덤으로 그냥 뭐 명칭이 좀 어렵죠. 뭐 그런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래서 코어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별별 다양한 걸 합니다. 사실 저 팝업 스토어도 모르잖아요. 저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줄 서 있으니까 뭐야 하면 친구 따라서 구경 갔다가 뭐 이런 그룹도 있네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엔터사들이 최근 들어서 MD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는 배경도 물론 콘서트를 많이 하는
행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네. 코어 팬덤을 잡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해요. 음. 팝업 스토어도 많이 하고요. 저런 팝업 스토어 해봤자 뭐 1, 2주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저런 그 스토어 매장마다 뭐 회사마다 그룹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 30억 정도의 매출은 나오거든요. 근데 기획사마다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팝업 스토어 매출만 하더라도 MD에 꽤 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MD가 우리가 이제 응원봉만 생각하는데 응원봉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여의도에 그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왜 가방에 인형이나 막 키링 같은 거 많이 네. 달고 그렇죠. 달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려서 키링 같은 것도 많이 출시를 하고요. 엔터사들이.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네, 제가 네. 최근에 뉴진스 토끼 인형을 샀거든요. 제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18,000원이에요. 뉴진스 5명이라서 색도 5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너무 18,000원 곱하기 귀여운데. 5개예요? 예, 이제 하나당 18,000원이니까. 십이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제가 사고 싶었는데 이게 참 사람이 그런데 막 주식으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잃는 거는 눈물 흘리면서 이 18,000원 사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이걸 사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진스가 됐군요. 뉴진스가 아니라. 매진스가 돼버린 거예요. 2차도 열렸는데 바로 매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 이번에 3차 열렸을 때 이제 3개를 샀거든요. 근데 산 게 5월인데 배송이 9월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MD 배송 기간도 길고 그만큼 수요도 몰리고 해서 이런 MD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상시 MD들을 많이 사고 있으면서 MD 매출이 급상승하고 MD가 뭐 기껏해야 뭐 원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익 기여도 크기 때문에 최근 그렇겠네. 엔터사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매출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왔었던 배경이 콘서트가 늘면서 MD도 많이 늘었지만 상시 MD도 많이 늘면서 네. MD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 이게 엔터사들의 최근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CJ 이넴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새로 제로베이스 원은 이제 나름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익에도 기여를 하겠으나 사실 다른 것들은 꽤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은 네,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NM을 보실 때는 제로베이스 원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 제작사 그리고 티빙 이쪽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올라오냐가 조금 더 주가나 실적에 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빅4 얘기 좀 해보죠. 아무래도 네.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하이브 네. 뭐 이렇게 그렇죠. JYP도 어쨌든 저기 실적이, 확정됐죠. 네. 그 MSCI. 네. 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우선 빅4들이 그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1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 엔터사들이 계속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었던 배경이 뭐 모멘텀도 좋은데 생각보다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 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엔터사들에서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부분이 물론 앨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콘서트가 생각보다 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티켓 단가부터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티켓 단가가 오르는 그 비용 전가를 소비자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에서의 성장이 계속 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콘서트와 MD가 되고 있고요. 엔터사들을 보실 때 사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거를 뭔가 비우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빼놓고 가기도 뭔가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반기만큼 100% 이상의 업사이드가 하반기에 나올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은 건 맞지만 계속 그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엔터사들을 하반기 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할 정도로 팬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세븐틴, 그러니까 세븐틴이 몇 명인지도 생소하고요. 이 세븐틴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앨범만 500만 장, 600만 장 이상을 팔고 있어요. 이번에 2분기 때 구보, 그러니까 이번 신작을 내면서 구보를 같이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세븐틴이 판매한 총 앨범 매출만 거의 700만 장이 넘습니다. 옛날 것까지. 네, 이번에 이제 같이 땡겨온 거죠. 그래서 이게 보셨을 때 구보를 팔았는데도 구보에서만 거의 150만 장 이상이 팔렸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팬덤 자체가 하루아침에 늘어난 게 아닌 거죠. 이 팬을 계속, 그러니까 세븐틴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이 기존에 있었던 팬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새로 팬들이 유입이 되면서 앨범을 옛날 것까지 같이 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는 모르는 가수들, 세븐틴도 그렇고요. 스트레이키즈 이름만 들었지 몇 명이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네, 방황한 아이들입니다. 네, 그게 이제 컨셉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정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이키즈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600만 장 이상을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앨범에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이제 엔터사들의 기대감을 하반기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 일본에서요 가장 대빵돔이라고 하면은 도쿄돔이거든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고 도쿄돔에 들어갔다 하면은 아, 얘 일본에서 좀 돈 좀 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아시겠지만 약간 갈라파고스적 성격이 있어서 새로운 가수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마인드는 아니에요. 옛날 좋아하던 가수를 계속 좋아하는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도쿄돔에 입성하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3세대, 4세대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새로운 가수들이 진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2분기 때 이제 3, 4분기 때 공연이 확대되면서 좀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D, 같이 MD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뭐 SM 같은 경우도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MD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이 한 40% 정도 있었는데 이걸 하이브에 팔았었거든요. 공개 네네. 매수할 때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근데 그거를 SM이 이제 다시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수만이 이제 하이브한테 판 그 40%의 지분을 아. 다시 사오면서 8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MD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의 의미로 보실 수가 있고요. SM 지분을 같은 늘리는 게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한 42% 정도여서 사실 종속 연결 외단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로 아예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연결단으로 편입을 했고요. 사실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연결로 봤을 때 연간으로 영업이익 기준 한 40억, 50억 정도밖에 해서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MD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SM만 하더라도 기존의 MD 매출이 뭐 한 200에서 300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2분기 때 400억 이상이 났었거든요. 네. 좀 더 MD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 JYP만 보더라도 작년 3분기 때 JYP 360이라는 MD 전문 자회사 설립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받고 MD 매출이 매번 두 배 이상씩 늘어났었거든요. 7, 80억 하던 MD 매출이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이제 하반기 때 기대할 부분은 MD 여기서 얼마나 업사이드가 나올지 요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그 MSCI 편입은 사실 뭐 큰 호재는 아닌 모양입니다. 호재였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JYP가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랐었던 배경도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좀 끌고 갔었던 게 있고요. 스트레이키즈라는 가수가 뭐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이 유일한 300만 장, 350만 장 이상을 판매한 가수였는데 뭐야 500, 600 왜 이렇게 잘 팔아 하면서 그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이제 스테디움 5만 명, 6만 명 규모의 돔에 네네네. 뭐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제 하반기에 볼만한 이벤트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이제 신인 모멘텀도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그 플랫폼 중심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버스의 구독 모델 도입되는 게 조금 미뤄지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시점만 미뤄졌을 뿐이지 지금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야금야금 나오고는 있어요. 뭐 그래요? 위버스 D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팬레터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점만 조금 미뤄졌을 뿐이지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정국 님께서 앨범을 또 발매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빌보드 차트도 노리면서 뭐 그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하반기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기대할 만한 네네.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버스니 저 SM에 또 뭐 있죠? 왜 그 무슨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무슨 버블인지 네.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근데 처음 기대했을 때는 막 그걸로 무슨 저 3D 세상도 열리고 뭐 무슨 멀티버스니 뭐 이런 거 하여튼 굉장히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확장이 막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 안에서는 좀 다른가요? 그쵸. 이게 근데 뭐 디어유는 디어유. 네, 이제 디어유라는 회사가 처음에 그 버블을 통해서 뭐 메타버스 확장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메타버스를 그 미래로 가기보다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 영입에 조금 더 열을 가하고 있고요. 또 뭐 디어유가 당장 올해 하반기는 힘들겠으나 그래도 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대되는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좀 더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이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그 마진 자체가 꽤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30에서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그래요. 있어서요. 네, 기대할 이벤트가 야, 우리 많습니다. 이현지 위원께서는 참 꽉 차 있네요. 시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좀 길게 해서 나머지 빅스타 2개는 또 커버를 못했으니까 네. 마저 좀 네, 들어볼게요. OTT 네, 얘기도 좀 알겠습니다. 여쭤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